안녕하세요. 저는 퓨즈MC 비보이 DJ를 맡고 있는 비보이 크롭스 DJ 크롭스 이정수라고 합니다. 다치고 나서 의정부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거기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판정을 받고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정말 운이 좋게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거기 계신 병원 선생님들께서 조금만 기다려보자, 한번 이 친구가 어느 정도까지 회복이 되는지 기다려보자 라고 얘기를 하셨고, 조금씩 하체부터 점점 돌아왔고, 그 당시에 형들이 적십자를 통해서 공연을 하고 막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무료로 공연을 해주면서 이제 모금 운동을 하는 거였는데, 이제 신현준 교수님께서 그 사연을 듣고 저를 후원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돼서 적십자 병원으로 옮겨져서 재활치료를 받게 됐어요. 그러면서 형들이 제 이야기를 이제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모금 운동을 시작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모금 운동을 진행해 주셨는데, 저는 그거를 병원 안에서 들으면서 정말 저를 생각해 주시고 관심 있어 응원해 주신 분들이 정말 너무나 많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내가 다시 이렇게 사랑을 주고 모금을 주신 분들께 이렇게 사랑을 되돌려 드릴 수 있는 일은 제가 무대에 올라가서 다시 춤을 추는 게 그게 유일하게 보답해 드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쉬는 날에도 막 걸으려고 노력하고 병원 1층에 내려가서 혼자 재활 운동하고 비보이 영상들도 꾸준히 보고 계속 만약에 돌아온다면 나는 어떤 기술을 연습해야지, 좀 이런 식으로 되게 레퍼토리나 뭐 이런 기술 연습들을 머릿속으로 하고, 몸으로도 재활을 했지만 춤을 못 추는 순간 안에도 머릿속으로 계속 뭔가를 레퍼토리를 짜고 기술을 연습하고, 그러니까 내가 다시 돌아온다면 어떤 기술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자체가 신경적으로나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생활하는데 불편한 건 없어? 사실 척수 손상이라는 게 돌아올 수가 없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온도 감각이랑 그런 게 조금 떨어지고, 손가락이나 그런 부분이 되게 촉감 같은 것도 되게 무디고 그렇긴 한데, 처음 다쳤을 때를 생각한다면 정말 많이 회복이 됐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저한테 레드불이라는 무대는 뭔가 내 자신이 돌아왔다? 좀 이런 무대였어요. 사실 뭐 본선에 올라가려고 한 것도 전혀 아니었고, 그냥 1대1 그냥 진짜 내 자신이 완전 100%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무대를 통해서 저한테 이제 주셨던 사랑을 보답해드릴 생각이 항상 있고 지금도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저 이제 돌아왔습니다, 저 정말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마인드로 레드불에 출전을 했던 것 같아요. 네. 폴란드 친구 한 명이 이제 댄스 더 월드라는 이제 팀을 꾸리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전 세계를 돌면서 춤으로 이렇게 전 세계를 여행하는 친구인데, 그러다가 우연히 한국을 들리게 되는데, 한국에서 이제 저희 퓨즈MC 연습실을 놀러 온 거예요. 거기에 비보이 세터비라는 친구가 있어요. 영상 촬영을 하는 도중에 이렇게 줄을 하나를 잡았는데 그 줄이 이제 전깃줄이어가지고 온몸이 감전이 돼서 지금은 정신연령이 거의 한 5살? 6살 정도의 그런 몸 상태가 된 친구가 있는데, 이제 마지막 날 제가 그 친구를 서울로 데려다주는 길에 어떻게 하다가 저의 얘기를 하게 됐는데, 너가 그 친구였냐고. 그러고 나서 그 친구가 폴란드로 돌아간 뒤에 그 친구가 이제 행사를 열면서 저를 심사위원으로 초대를 한 거였죠. 저니까 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저니까 뭔가 저의 스토리로 남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을 한 것 같아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우연치 않게 유럽을 가게 됐으니까 유럽을 이제 투어를 많이 하게 됐어요. 이제 제가 유럽에 오니까 러기드 쪽에서도 대회를 여는데 너가 심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좀 이런 식으로 되게 조인이 많이 됐는데, 레도라는 친구가 너 우리 학원에 학생들 있는데 좀 너가 와서 워크숍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학원에 가서 워크숍을 해주고 이러빌리티의 멤버였는데, 네, 레도가 그 워크숍 때 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어떤 거를 추구하는지에 대해 되게 궁금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듣고 이제 바로 리더인 그 레이지 레그라는 친구한테 이 친구가 우리 팀이랑 함께 했으면 좋겠다. 되게 레어한 형태의 부상이기도 하고 우리 팀에 들어온다면 조금 꺼졌던 불길을 되게 높일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차차 이러빌리티 전체를 만나게 되고 그러고 이제 팀에 들어가게 됐어요. 처음에 이러빌리티랑 같이 공연을 했을 때 그 모티베이션 쇼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모티베이션을 주는 쇼를 하는데 자기 소개를 하는 시간이 있어요. 제가 첫 공연 때 저의 얘기를 해야 하는데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면은 그냥 꺼내고 싶지 않은 일들, 꺼내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부끄럽고 뭔가 조금 속상하기도 하고 좀 그랬는데, 그래도 공연이니까 그 공연을 하고 끝나고 났는데 부모님께서 공연 끝나고 저한테 오시더니 내 딸이 저랑 정말 비슷한 그런 상황인데 아쉽게도 아직은 돌아오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당신을 보면서 내 딸에 대한 희망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이제 저한테 하는데, 그분이 울면서 얘기하시는데 저한테 그때 그 감정은 그냥 내 소개가 5분 10분일 수도 있는데 그냥 나한테는 짧은 5분 10분의 부끄러움이 누군가한테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을 만들어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내 다친 얘기, 나에게 슬픈 얘기를 누군가한테 얘기한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졌고, 오히려 나의 힘든 모습을 여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한테는 진실되게 다가올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알게 돼서 그 후로는 이제 이러빌리티 활동하는 것 자체가 뭔가 되게 뜻깊고 저한테는 정말 신께서 주신, 저에게 주신 또 다른 미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DJ는 처음에 걷는 거 정도밖에 안 될 때였는데 연습실을 항상 나왔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 제가 춤을 추지는 못하지만 이제 뭐 재활도 할 겸 걸어다니면서 수원에서 의정부 왔다가 의정부에서 수원 가고 이런 식으로 연습실에 나왔었는데, 연습실에 나와서 이제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제가 음악을 틀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음악을 틀다 보니까 제가 춤추고 싶은 음악을 틀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더 이상 춤을 못 출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제가 춤추고 싶은 음악을 틀었던 건데, 형들이 이제 그거에 맞춰서 춤을 춰주는 게 저한테는 되게 대리만족이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더 춤추고 싶은 음악을 찾게 되고 그걸 또 틀게 되고 디제잉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 이제 턴테이블을 하면서 페이더나 이런 노브를 만지는 게 저한테는 또 하나의 재활 운동 중 하나였거든요.
이제 손가락이 몸에서 제일 가장 먼 부위인데 그런 가장 먼 부위를 계속 자극을 해줘야 신경들이 계속 돌아오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해주실 정도로 되게 손가락을 많이 써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냥 그런 것 때문에도 좀 뭔가 디제잉을 하고 싶다고 이제 제스티 형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스티 형이 할 거면은 제대로 좋은 분께 배워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렉스 형께 얘기를 한번 해봐라.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렉스 형이 미국에 살고 계셨을 텐데 우연치 않게 렉스 형이 이제 한국에 잠깐 들리신다고 얘기를 하셨고 제가 렉스 형께 먼저 연락을 드려서 렉스 형 저 DJ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이랬는데 이제 렉스 형께서 짧게 들어오는 거라서 레슨 계획은 전혀 없다고 그랬는데 좀 나중에 조금 고민하시다가 한번 해보자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렉스 형이 한국 계시는 동안 디제잉을 배우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디제잉에 빠지게 됐습니다. 디제잉을 하면서 되게 많이 넓어진 것 같아요. 뭔가 춤에도 영향이 있던 게 다치기 전에는 되게 테크닉에 대한 고집이 있었고 광범위하게 이것만 좋아해 이것만 할 거야 라는 게 아니라 뭔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디제잉인 것 같아요. 항상 저의 모토가 있는데 장난꾸러기이고 싶어요. 실험적인 것도 되게 많이 하고 생각 없이 하는 거에 대한 대에 나오는 거에 대한 걸 되게 높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걸 해야 돼 이걸 할 거야 라는 이런 플랜을 짠다기보단 하고 싶을 땐 하고 하기 싫을 때는 안 하고 왜냐면은 누가 쫓아오고 누가 행동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진짜 장난꾸러기 같이 즐겨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올림픽이 다가오는데 올림픽에 제 음악이 나왔으면 하는 게 좀 일단은 목표라기보단 그냥 꿈? 이랬으면 좋겠다 이거고 퓨전 MC의 비보이 크롭스, DJ 크롭스는 이 세계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모든 분들이 다 소중하게 힘을 쓰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퓨전 MC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어떨 때는 가족이지만 어떨 때는 회사 같기도 하고 그냥 뭔가 그냥 옆에 있는 동네 형 같기도 하고 되게 그런데 그 안에서의 모든 멤버들의 각자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퓨전 MC가 생기는 거지 잘하는 비보이가 몇 명이고 못하는 비보이가 몇 명이고 연습생이 몇 명이어야지만 퓨전 MC다 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물론 대외적으로나 컴퍼티션으로 봤었을 때는 퓨전 MC가 엄청 강하지만 그러니까 저의 퓨전 MC의 역할은 남들한테 희망을 주고 춤이라는 것 자체 하나가 정말 누군가한테는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희망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구나라는 역할을 퓨전 MC 안에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은 원래의 목표는 퓨전 MC와 함께 대회를 나가고 공연을 나가고 이런 게 원래 1차원적인 목표였는데 지금은 그것보다 그냥 퓨전 MC 안에서 나는 특별한 케이스지만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형들이 필드에 나와서 정상의 자리를 찍고 있을 때 뭐 앞으로도 찍게 될 거고 앞으로도 그만큼 형들이 노력을 하니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찍게 될 거지만 저는 반대로 뭔가 남들한테도 희망을 주고 퓨전 MC라는 이름으로 그런 비보이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DJ로서는 더 열심히 해야겠죠.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MC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 내 친구들 모두 우리 팀 멤버들 전부 다 사랑하고 지켜봐달라는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게 꿋꿋이 계속 그냥 이렇게 살 거예요 평생을. 물론 막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막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되게 제가 좋아하는 그 영화 대사가 있었는데 그 힙합 플래닛이라는 비보이 영화에서 좋은 대사가 뭐였냐면 춤을 추기 위해 돈을 버는 거지 돈을 벌고 싶어서 춤을 추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저는 그냥 지금 제 거 하면서 그대로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요. 지켜봐달라는 얘기는 거창한 것 같거든요. 뭔가 나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봐줘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지켜봐달라는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고 그냥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그게 다인 것 같습니다. 계획 없이 사는 거네 그냥. 그쵸?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계획을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네가 재테크를 못 하는 거야. 계획은 틀리기 마련이잖아요. 계획은 항상 틀어지기 마련이니까. 지켜봐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까지 나는 비보이다 마지막 회 비보이 그리고 DJ 퓨전 MC를 대표하는 이정수였습니다.